안녕하세요. 저는 비뇨의학과 전문의 58, 새 이경화입니다. 저는 수천 명의 남성 환자들을 지켜보며 깊이 깨달았습니다. 나이는 아무런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알고도 실천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찾아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자위는 되는데 아무것도 나오질 않아요. 선생님, 이거 저만 그런 건가요? 바로 어제도 이런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상담을 요청하신 분의 나이가 무려 74세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수많은 연구에서 이미 밝혀진 바에 따르면 65세 이상 남성의 상당수가 여전히 건강한 성적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 절반 이상은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포기해버립니다. 왜일까요? 바로 방금 말씀드린 그 문제, 즉 전객이 나오지 않는 현상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현상을 겪으며 자신을 완전히 망가진 기계처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망가진 것이 아닙니다. 잠시 72세의 박영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어요? 박영수님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꾸준히 운동을 하고 해마다 받는 건강검진에서도 늘 이상 없음이라는 결과를 받아온 분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건강의 표본과 같은 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관계 중에 분명한 절정의 느낌은 있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순간 이제 내 몸도 정말 끝난 건가 하는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날 이후 자신감은 바닥으로 떨어졌고 사랑하는 아내와의 대화마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3주 후 이분에게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과연 무엇이 그를 바꾼 것일까요? 그 해답은 잠시 후에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당신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지 않나요?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 중 가장 연세가 많은 분은 73세였습니다. 그리고 그분 역시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이 현상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이 글을 덮고 싶은 마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부끄럽고 민망하고 누구에게도 털어놓기 어려운 문제이니까요. 하지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오늘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다면 당신은 이 주 안에 긍정적인 개선을 경험하기 시작하고 이 개월 안에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확실한 변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 중 약 90%가 혼자 끙끙 앓다가 결국 포기하고 맙니다. 그런데 나머지 10%는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이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합니다. 그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정확한 정보를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노후 건강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아무도 제대로 말해주지 않았던 전립선 건강과 남성 기능 회복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현상은 단순한 노화 과정의 일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 30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그저 나이 탓으로 모든 것을 돌리고 너무 쉽게 포기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것이 전부일까요? 여기 67세 최민수님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이분은 오랜 기간 당뇨를 앓고 있었고 매일 고혈압 약도 복용해야 하는 분이었습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단 6주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비결은 단 하나, 바로 정확한 원인을 찾고 그에 맞는 해결책을 꾸준히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정자가 나오지 않거나 양이 급격히 줄어드는 이유는 복합적이지만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호르몬의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기능이 완전히 멈추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전체 그림의 일부일 뿐입니다. 두 번째는 전립선 기능의 저하입니다.
전립선은 전객의 약 30%를 생성하는 매우 중요한 기관입니다. 이 전립선에 염증이 생기거나 비대해지는 등 문제가 발생하면 전객의 양과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세 번째, 그리고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원인은 바로 잘못된 생활 습관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돌아봅시다. 오랜 시간 동안 오직 강하고 즉각적인 자극에만 익숙해지면 우리 몸의 감각신경은 점차 둔해집니다. 마치 매일 짜고 매운 음식만 먹던 사람이 갑자기 싱거운 음식을 먹으면 아무 맛도 느끼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문제의 핵심입니다. 감각을 되살리면 기능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무뎌진 감각은 과연 어떻게 되살릴 수 있을까요? 제가 재밌는 퀴즈를 하나 내드릴게요. 지금 바로 손을 꽉 쥐었다가 천천히 펴보세요.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손끝으로 피가 다시 돌아오면서 짜릿하고 따뜻한 감각이 느껴지시죠?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기능 회복의 핵심은 혈액 순환에 있습니다. 남성의 생식 기능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반과 하복부의 혈액 순환이 원활해지면 잠자고 있던 감각 신경들이 깨어나고 기능은 자연스럽게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혈액 순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첫 번째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온열 요법입니다. 방법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따뜻한 물에 수건을 적셔서 물기를 적당히 짠 후 아랫배와 회음부 주변에 5분간 올려놓으세요. 이것을 하루에 2번 아침에 일어났을 때와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실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만으로도 당신은 이 주 안에 몸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할 겁니다. 왜 이렇게 단순한 방법이 효과가 있는 것일까요? 따뜻한 열기는 혈관을 자연스럽게 확장시키고 긴장으로 굳어있던 근육을 부드럽게 이완시킵니다. 특히 남성 기능의 중심부인 전립선 주변에 미세 혈관들이 열리면서 혈액 공급이 원활해지고 기능이 회복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73세 김성훈님은 다른 어떤 방법도 사용하지 않고 오직 이 온열 요법만으로 3주 만에 뚜렷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걸로 뭐가 달라지겠어라며 반신반의했지만 지금은 하루도 빠뜨리지 않는 가장 중요한 습관이 되었다고 합니다. 단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온도를 잘 조절해야 합니다. 너무 뜨거우면 저온 화상을 입을 위험이 있으니 반드시 손등으로 먼저 온도를 확인해보고 따뜻하고 편안하다고 느껴질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이제 남성 기능 회복을 위한 두 번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비밀은 바로 심호흡법입니다. 여러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자신의 숨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아마 자신도 모르게 숨이 얕고 빨라져 있을 겁니다. 반대로 아주 편안하고 고요한 상태일 때는 어떤가요? 숨을 깊고 천천히 쉬게 되죠.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깊은 호흡은 우리 몸의 이완 스위치인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킵니다.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 심장 박동이 안정되고 혈관이 확장되며 온몸의 혈액 순환이 극적으로 좋아집니다. 특히 남성 기능에 필수적인 산화질소의 분비를 촉진하여 발기력 개선에도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코로 4초 동안 아주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폐에 공기가 가득 찬 상태에서 2초 동안 잠시 멈춥니다. 그 다음 입으로 6초 동안 천천히 끝까지 숨을 내쉬세요. 이것을 총 10번 반복하면 됩니다. 언제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온열 요법을 하면서 동시에 이 심호흡을 하시면 그 효과는 배가 됩니다. 따뜻한 수건을 아랫배에 올려놓고 눈을 감고 오직 자신의 숨에만 집중해 보세요. 71세 박준호님은 이 방법을 한 달간 꾸준히 실천한 결과 전객의 양이 늘어난 것은 물론이고 밤에 숙면을 취하게 되었고 아침에 일어날 때의 컨디션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증언했습니다. 잠시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려야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물을 얼마나 드시나요? 1리터 혹은 그보다 적게 커피나 차로 수분을 대신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것 또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혈액의 90%는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몸의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은 끈적끈적해지고 당연히 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루에 최소 1.5리터의 순수한 물을 드셔야 합니다. 단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30분에 한 컵씩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케겔 운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케겔 운동을 여성들만 하는 운동이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성에게도 케겔 운동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운동으로 단련되는 골반저근이 바로 사정을 조절하고 발기 각도를 유지하는 핵심적인 근육이기 때문입니다. 방법을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소변을 참을 때를 상상하며 항문과 회음부 주변을 5초 동안 꽉 조입니다. 이때 아랫배나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오직 골반저근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그 다음 5초 동안 완전히 힘을 빼고 이완합니다. 조이는 것만큼 이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것을 한 세트로 하여 총 15번씩 하루에 3번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어떤 근육을 써야 하는지 감이 잘 오지 않을 수 있지만 일주일만 꾸준히 하면 금방 익숙해집니다. 이 운동의 가장 큰 장점은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TV를 보면서, 운전을 하면서, 회의를 하면서도 아무도 모르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비밀 운동입니다. 74세 이태준님은 이 운동을 2개월 동안 꾸준히 하신 결과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분명하게 조절 능력이 향상되고 자신감을 되찾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몸을 만드는 근본 음식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먹는 것으로 만들어집니다. 정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정자를 생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영양소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 번째 필수 영양소는 아연입니다. 아연은 성의 미네랄이라고 불릴 만큼 남성 호르몬 생성과 정자 생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정자 생산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활동성도 떨어집니다. 아연은 특히 굴에 풍부하게 들어있으며 소고기 호박씨 그리고 다양한 견과류에도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셀레늄입니다. 셀레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정자가 활성산소로부터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어 정자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브라질너트 참치 그리고 달걀 등에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르기닌입니다. 아르기닌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산화질소의 생성을 돕는 아미노산입니다. 혈액순환 개선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어 발기 기능 강화에도 효과적입니다. 마늘, 양파, 수박, 그리고 장어 등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특정 음식 한두 가지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입니다. 다채로운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먹는 것이 핵심입니다. 반면에 반드시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술입니다. 과도한 알코올은 간에 부담을 주고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생산을 직접적으로 방해합니다. 그렇다고 술을 완전히 끊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다만 일주일에 2-3번 소주 한 잔 정도로 현명하게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기름진 음식입니다. 튀김, 삼겹살, 치킨과 같은 고지방 음식은 혈관 내에 콜레스테롤을 쌓이게 만들어 혈관을 좁고 딱딱하게 만듭니다. 혈관이 막히면 혈액 순환이 제대로 될 리가 없겠죠. 세 번째는 담배입니다. 이것은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정말로 끊으셔야 합니다. 담배의 니코틴은 혈관을 급격히 수축시켜 혈액 순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70세의 담배를 끊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몸은 반드시 보답합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가장 중요한 핵심, 바로 습관 개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정작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을 놓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너무 강하고 기계적인 자극에만 오랜 기간 익숙해지면 우리 몸의 신경계는 정상적이고 부드러운 자극에는 더 이상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마치 매일 시끄러운 공사 현장에 있다가 조용한 도서관에 오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감각의 마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무뎌진 감각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을까요?
조급해하지 않고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바꿔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슬로우 터치입니다. 성기를 직접적으로 만지기 전에 허벅지 안쪽이나 아랫배 엉덩이처럼 주변 부부터 아주 천천히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세요. 최소 5분은 이러한 준비 과정을 통해 온몸의 감각을 깨우는 데 집중하세요. 두 번째 단계는 감각에 집중하기입니다.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 손끝과 피부가 닿는 느낌 그 자체에만 집중해 보세요. 마치 최고급 와인을 천천히 음미하듯이 혹은 아름다운 음악에 귀를 기울이듯이 과정 자체를 즐기는 겁니다. 세 번째 단계는 압력 줄이기입니다. 강하게 쥐거나 빠르게 움직이는 대신 깃털이 스치듯 부드럽게 얼루만지는 느낌으로 자극의 강도를 확 낮춰보세요. 처음에는 너무 약해서 답답하고 아무런 느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주 정도만 꾸준히 인내심을 갖고 시도하면 신경계가 서서히 재조정되면서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섬세하고 미묘한 감각들이 되살아나기 시작합니다. 69세 조영민님은 이 방법을 처음 시도했을 때 너무 답답해서 중간에 포기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내의 따뜻한 격려 덕분에 계속 실천할 수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3주째부터 조금씩 다른 느낌이 들기 시작했고 한 달 후에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깊은 만족감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마음가짐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며 특히 남성 기능에는 치명적입니다. 걱정하고 조급해할수록 몸은 더욱 긴장하고 기능은 떨어집니다. 차라리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라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즐기는 자세로 접근하세요. 성은 정복해야 할 목표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교감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 자체를 온전히 즐길 수 있다면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덴마크의 위대한 철학자 키르케고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앞으로 살아가지만 뒤를 돌아봐야만 이해할 수 있다. 성기능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를 얻으려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달라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실제 성공 사례를 통해 여러분께 더 큰 확신과 용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잠시 언급했던 72세 박영수 님의 이야기 기억하시죠? 3주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였을까요? 박영수님은 처음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현상을 겪고 깊은 절망에 빠졌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하나씩 마치 숙제를 하듯이 성실하게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온열요법과 심호흡법 이 두 가지만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솔직히 그 주에는 별다른 신체적 변화는 없었지만 밤에 잠이 좀 더 깊고 편안하게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작은 성공이었습니다. 두 번째 주부터는 케겔 운동을 추가했습니다. 여전히 사정량에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소변 줄기가 강해지는 것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적 같은 변화는 세 번째 주에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어떤 변화였을까요? 바로 감각의 귀환이었습니다. 양은 여전히 아주 적었지만 이전에는 없었던 분명하고 짜릿한 느낌이 되살아난 것입니다. 그때 박영수님이 저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하신 말씀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선생님, 나도 정말 가능하군요. 내 몸이 아직 살아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진심 어린 한마디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 후 6주가 더 지났을 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완전히 젊었을 때와 같아지지는 않았지만 본인과 파트너 모두가 만족할 만큼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양도 눈에 띄게 늘어났고 감각은 훨씬 더 풍부하고 섬세해졌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자신감이 돌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박영수님이 과연 특별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72세 남성이었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과 달랐던 단 한 가지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회복을 위한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보통 2주에서 한 달 사이에 첫 번째 긍정적인 신호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2, 3개월 후에는 확실한 개선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검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때로는 전립선 비대증이나 다른 기저 질환이 원인일 수 있거든요. 1년에 한 번은 비뇨의학과를 방문하여 전문적인 검진을 받아보시기를 강력히 권장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의사는 이런 문제를 매일 다루는 전문가입니다. 오히려 솔직하게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시면 더 정확한 진단과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배운 내용들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온열 요법입니다. 하루 2번 5분씩 아랫배에 따뜻한 수건을 올려놓으세요. 두 번째, 심호흡법입니다. 네, 초 들이마시고 2초 멈추고 6초 내쉬는 호흡을 10번씩 온열 요법과 함께 하세요. 세 번째, 케겔 운동입니다. 5초 조이고 5초 쉬는 것을 15번씩 하루 3번 실천하세요. 네 번째,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하루 1.5리터 이상의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세요. 다섯 번째, 올바른 영양 섭취입니다. 아연, 셀레늄, 아르기닌이 풍부한 음식을 골고루 드세요. 여섯 번째, 나쁜 습관 개선입니다. 술, 담배, 기름진 음식을 현명하게 줄이세요. 일곱 번째, 올바른 자극법입니다. 강박에서 벗어나 천천히 부드럽게 감각 자체에 집중하세요. 여덟 번째, 긍정적인 마음가짐입니다. 과정을 즐기고 결과에 조급해하지 마세요. 이 8가지만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당신의 몸은 분명히 긍정적인 변화로 보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전객이 없어도 괜찮다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깜짝 놀라셨죠? 지금까지 전객이 다시 나오게 하는 방법에 대해 계속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모든 문제의 본질을 관통하는 핵심입니다. 전객이 나오고 안 나오고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적 만족감과 파트너와의 교감입니다. 72세가 되어서도 사랑하는 사람과 성적인 만족을 나누고 깊은 유대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진짜 중요한 가치입니다. 많은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밝혀진 사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성의 패러다임은 양에서 질로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처럼 많은 양이 나오지 않더라도 충분히 깊고 만족스러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68세 서명석님의 경우를 들어보세요. 이분은 처음에 전객이 거의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을 실천하면서 점차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양은 비록 적지만 감각은 오히려 젊었을 때보다 더 섬세하고 예민해졌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오직 결과, 즉 사정이라는 목표에만 집착했는데 이제는 사랑하는 아내와 눈을 맞추고 천을 느끼고 숨소리를 듣는 그 과정 자체를 온전히 즐기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지혜가 아닐까요? 적으면 적은 대로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것, 완벽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충분히 의미 있고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 이러한 성숙한 마음가짐이 오히려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몸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선순환을 만듭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미 모든 것을 완전히 포기하신 분들이 계시지 않나요?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 분들 말입니다. 그런 분들께 특히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74세 강동희님은 사별 후 5년 동안 성적인 생각을 완전히 지우고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제 강의를 들으시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용기를 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느낌도 변화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온열 요법과 케겔 운동을 하다 보니 3개월 후에 아주 미미하지만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완전한 회복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자신이 여전히 남성으로서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하시더군요. 그때 이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님, 나이가 들어서도 이런 감각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소중한 줄 미처 몰랐습니다. 이건 단순히 성적인 문제가 아니더군요.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정말 가슴 뭉클한 말씀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 기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활력 존재의 의미,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자존감에 대한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한 인간으로서 완전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는 소중한 과정입니다. 그렇기에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완벽하게 돌아오지 않더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앞서 말한 모든 것들의 효과를 극대화시켜줄 정말 중요한 기반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바로 수면의 중요성입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는 우리 몸의 성장 호르몬이 가장 왕성하게 분비되는 황금 시간대입니다. 이 시간에 깊은 잠, 즉 서파 수면을 취해야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도 제대로 생성될 수 있습니다. 만약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있으시다면 지금부터라도 수면 패턴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튼을 걷고 햇빛을 10분 정도 쬐세요. 햇빛은 우리 몸에서 비타민 D를 합성하게 만들어주는데 이 비타민 D가 테스토스테론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아침 햇빛은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정상화시켜서 밤에 더 깊은 잠을 잘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운동의 중요성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과격하고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몸에 스트레스를 주어 해로울 수 있습니다. 70세가 넘어서 헬스장에서 무거운 역기를 들 필요는 없습니다. 시니어에게 가장 좋고 안전한 운동은 바로 걷기입니다. 하루에 30분 숨이 차지 않을 정도로 옆 사람과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속도로 천천히 걸으세요. 이것만으로도 전신의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해소되며 하체 근력이 강화됩니다. 70세의 김철수님은 매일 아침 30분씩 꾸준히 산책을 한 지 2개월 만에 전립선 관련 불편함이 크게 개선되고 아침 발기 현상이 다시 나타나는 놀라운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걷기가 이렇게 효과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걸을 때 우리의 하체 근육은 수축과 이완을 반복합니다. 이것이 마치 제2의 심장처럼 펌프 역할을 해서 아래쪽에 정체되기 쉬운 혈액을 온몸으로 힘차게 보내주는 것입니다. 특히 골반 주변의 혈액순환이 극적으로 좋아져서 전립선 건강에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걸을 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그냥 걷기만 하지 마시고 주변의 풍경을 감상하고 새소리도 듣고 바람을 느껴보세요. 이러한 여유로운 마음가짐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춰주고 우리 몸을 치유 모드로 전환시켜줍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방법들을 한꺼번에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너무 부담스러워서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가장 쉽고 만만하게 느껴지는 것 단 하나부터 시작하세요. 제가 추천하는 가장 쉬운 첫 단계는 바로 온열 요법입니다. 하루에 2번 따뜻한 수건을 아랫배에 올려놓는 것부터 오늘 밤 당장 시작해보세요. 그렇게 일주일 정도 하다가 조금 익숙해지면 거기에 심호흡법을 추가하고 그 다음에 케겔 운동을 추가하는 식으로 천천히 단계를 밟아 나가시면 됩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하려고 욕심을 부리면 3일도 못 가서 지치게 됩니다. 하나씩 천천히 완벽하지 않더라도 꾸준히 해서 내 몸의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71세 박정호 님도 처음에는 5년 동안 온열 요법만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보내고 나서야 호흡법을 추가했고 그 다음 달에 케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에는 이 모든 것들이 양치질처럼 아주 자연스러운 일상의 습관이 되었고 그분 역시 확실한 신체적 정신적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절대로 급하게 마음 먹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억하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이라도 나아지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과정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고 더 지혜롭게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과정입니다.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변화를 받아들이면서도 그 안에서 여전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즐거움과 가능성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오늘 밤 따뜻한 수건 하나가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진심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절대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당신과 같은 문제로 남몰래 고민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나이에도 성적인 건강과 활력에 대한 관심을 잃지 않는다는 것이야말로 당신이 여전히 젊고 건강하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는 정말로 숫자에 불과합니다. 제가 지난 3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얻게 된 가장 큰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몸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시간이 조금 필요할 뿐입니다. 한 달 후 그리고 2달 후 당신은 분명히 긍정적으로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기능 하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의 질 자존감, 그리고 노년의 행복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오늘 밤 따뜻한 수건 하나로 편안하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희망의 첫 번째 페이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 글이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